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메뉴가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전력을 했죠. 기전력을. 이번 시간에는 기전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전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전압. 전기에는 전압도 있고 전류도 있죠. 자, 보면은 전기 저항. 자, 전기 저항은 무엇이냐, 이제. 자, 보통 이제 전기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보통은 전압, 전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저항. 그러면 전기저항, 여기를 보면은 전기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나타내고, 저항의 단위로는 옴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옴은 1V의 전압을 가했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는 저항을 얘기한다. 보통 이제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배터리라고 이걸 배터리라고 합시다. 배터리에 전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구를 이렇게 켠다. 그럼 보통 이제 전선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건전지예요. 건전지. 그러면 여기로 이 건전지에서 전류가 흘러서, 전류를 보통 기호는 I라고 하는데, 건전지에서 전류가 흘러서 이 전구의 빛을 밝히게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는 이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저항이라는 거를 요 사이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 저항이 기호로는 보통 R이라고 쓰고, 저항이 여기 흐르는 전류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저항이 전류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전류를. 그래서 여기 적힌 말은 뭐냐면은 검은 부분에 써도 되겠지? 자, 이 기호는 건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기호. 자, 건전지에 저항을 연결했을 때 건전지의 전압을 V라고 하고 저항의 저항값을 R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 이 전류는 I는 전압과 저항값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정의처럼 적혀있는 1옴은 1V의 전압을 가했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는 저항,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좀 학생들이 인식하기 아니면 감을 잡는 게 쉽지 않아서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물질 중에는 도체라는 게 있고 부도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물질 크게 나누면 전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체는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을 도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도체는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얘도 아니고 이런 성격을 갖는 애들이 있는데 반도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서 도체가 될 수 있고 또 부도체도 될 수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가 있어요. 반도체의 성격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이 도체 자, 어떤 물질의 저항은 자, 여기 저항, 여기 이 저항의 값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이런 막대기를 만들었다고 쳐요.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이런 막대기를 만들었다고 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 물질에 이렇게 전압을 연결했어요. 배터리를 연결했어.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는데 자, 얘가 이 물질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저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자, 이 물질을 이용해서 저항을 만들었는데 이 형성되는 저항값이 이 물질의 저항값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단면적을 보통 S라고 하니까 단면적과 여기 길이 그 다음에 이 물질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보통 로 해서 저항률 그래서 자, 이렇게 물질을 이용해서 저항을 만드는데 자, 이 저항 값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단면적 S 하고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저항은 자, 저항 값은 R을 보통 저항의 보통 기호로 많이 사용을 해요. R은 저항률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 L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여기서 로는 저항률은 단면적이 1제곱미터고 길이가 1m일 때 고유 저항이다. 이렇게 얘는 결국 이제 물질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금속 중에 전류가 가장 잘 흐르는 물질이
아마도 어릴 때 배웠을 건데 금이 일단 금속 중에서는 전류가 제일 잘 흘러요. 그러면 얘는 로가 저항률이 가장 낮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 다음에 내용이 뭐죠? 금 다음 금속이 은이에요. 은. 그 다음에 구리.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반도체 여러분들 CPU나 이런 거 만드는 재료들 이런 걸 보면은 뭐죠? 그 안에는 금이 들어가 있어요. 금으로 그 안에 선을 반도체 장치에 선을 연결하는 데 이용을 해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전기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고, 아까 이쪽에 내가 그려놨던 그림과 같이 전압과 전류와 저항이 이렇게 모종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저항률에 반대되는 용어가 있어요. 저항률에 반대되는 용어, 이게 컨덕턴스. 자, 아까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건데, 자, 컨덕턴스란 용어는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요. 단위는 모가 돼요. 모. 자, 그 다음에 도전율은 단면적이 1m인 단면적 제곱 1제곱미터고 길이가 1m인 도체의 컨덕턴스를 나타나며, 그쵸? 예. 고유 저항과는 역수관계이다. 아까 저항률과는 역수관계이다. 이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저항과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온도계수라는 게 있어요. 온도계수란 말 자체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온도계수라고 얘기하면 온도에 따라 특성이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변화. 이 특성이 변화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 1도 올라갈 때 성질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보통 이제 온도계수인데, 자, 아까 우리가 저항을 만들 때 이런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저항을 만든다고 했죠. 이런 물질을 이용해서 저항을 만든다고 했는데, 자, 이런 물질 자체가 이런 물질이 온도에 따라서 특성이 바뀌어요. 즉 저항률, 이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온도에 따라서 변해요. 자, 그래서 어떤 물질로 저항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 T1 온도에서는 저항값이 R1이었는데 T2 온도에서는 저항값이 R2야.
그러면은 자, 온도계수라고 하면 자, 얘는 뭐냐면 이 그래프처럼 이제 직선으로 변할 때 T2 빼기 T1분의 R2 빼기 R1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제한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면은 자, 가령 요 시점을 T3라고 합시다. T3라고 하면 어때요? T3일 때 제한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 T3일 때 제한값은 사실은 이제 0일 때, 온도가 0일 때 값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뭐 R0라고 칩시다. 그러면 1차 방정식 알죠? 여러분들? 뭐 R3는 기울기가 T2 빼기 T1분의 R2 빼기 R1 기울기 곱하기 자, 온도가 우리가 원하는 온도가 T3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자체는 플러스 뭐죠? 잠깐만, 내가 헷갈렸다. 잠깐만. 여기서 B가 R0가 되고 X-X1 이 옵셋 값을 이것도 구해야 되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다시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 다시 하면은 자, 이 그래프에 이제 이 곡선의 식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돼요. 자, 이 직선의 식은 자, 기울기는 T2 빼기 T1분의 R2 빼기 R1 이거.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Y는 뭐 예를 들어 A X-X1 플러스 B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B 이 값을 우리가 R0 0도일 때 정한값을 R0라고 하면은 자, 이 B 값이 R0가 되고 A 값은 뭐죠? T2 마이너스 T1분의 R2 R1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만나는 지점 얼만큼 이동했느냐, 그쵸? 이게 X1이죠. X1은 여기서 Y가 0일 때니까 0은 A X-A X1 플러스 B고 X1은 여기서 X1은 내가 참 이제 계산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게 다 헷갈리네. 그냥 여기서 구할 수가 있네. 자, x가 0일 때 R0가 있으니까 이 식에서 보면은
잠깐만. 내가 이제 이런 걸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갑자기 바보가 된 것 같아. 미안. 이 부분을 다시 하면은 자 이렇게 기울기 얘랑 똑같은 기울기 얘의 기울기가 뭐냐면은 기울기가 위에 얘가 기울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얘를 이만큼 올린 거니까 그쵸? y는 t2 마이너스 t1분의 r2 빼기 r1 곱하기 x 플러스 요 r0만큼 올린 게 이 그래프에 이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만약 우리가 R3일 때 이 지점에서 R3라고 칩시다. R3일 때 저항값은 얼마이냐 그쵸? 이 저항값이 얼마이냐 이거는 단순하게 R3는 T2-T1분의 R2-R1 곱하기 R3 플러스 R0 이러면은 이 R3의 값을 우리가 얘처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온도가 변할 때 저항값도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반영이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온도가 변할 때 저항값이 변하는 걸 고려해서 그 저항값이 변하면은 다른 부분도 변하게 해서 그걸 보정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다 구성을 해놔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외에 이제 특수한 저항들이 있는데 절연저항 뭐 이건 저항이란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항이란 용어. 절연저항은 절연체의 저항. 절연체. 가령 여러분 전선 보면 전선을 둘러싸서 이제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죠. 그런 것들을 보통 절연체라고 하는데 단위는 뭐 메가옴을 이용한다 뭐 이러는데 일반적으로 절연체의 저항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메가옴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접촉저항. 얘는 뭐냐면 도체가 접촉하고 있는 부위의 저항이라고 해서 접촉면의 크기에 반비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금속을 딱 붙인다고 쳐봐요. 얘를 끌어다가 여기 딱 붙인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딱 붙이면은 자, 얘처럼 이런 구조의 물체는 이렇게 딱 달라붙는데 가령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생긴 애들끼리 붙이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붙죠. 그렇죠? 그럼 이 접촉하는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이럴 때 이 접촉하는 면적에서의 저항은 이때의 저항값과는 달리 이 부위에서의 저항값은 또 다른 저항값이 형성이 돼요. 이걸 얘기하는 게 접촉저항이고 접지저항은 자, 접지라는 용어는 도체를 대지에 연결한 것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구를 기준으로 전위를 0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접지저항은 접지판과 대지 간에 있는 저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접지란 개념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냐면은 자, 우리가 밟고 살고 있는 이 땅이 도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기장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안전을 위해서 이 전기장치의 외곽 부위, 표면 부위를 이 땅에다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은
여기 이 안에 있는 장치들이 뭐 문제가 생겨서 이쪽으로 전류를 이 장치의 표면으로 전류를 문제가 생겨서 장치 표면으로 전류가 새더라도 이 샌 전류는 이렇게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장치를 만졌을 때 사람이 이 장치를 만졌을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장치들을 이제 땅으로 연결을 해요. 여러분들 콘센트 있죠? 전기장치에서 콘센트, 여러분 콘센트 이렇게 돼지코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돼지코가 뭐지? 돼지코라고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콘센트 이렇게 꼽는 거, 이 꼽는 거 이쪽에 전기가 들어오죠.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 외에 이제 꼽는 장치 위에 위아래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타고서 이렇게 땅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건물들은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을 땅이랑 이렇게 따로 전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둬요. 그런 다음에 이 선을 이제 각 벽의 콘센트마다 모든 콘센트에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접지예요. 접지인데, 접지를 하는 목적은 안전.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접지를 해요. 그럼 이 접지를 하는데, 이게 땅이랑 우리가 연결한 이 선이랑 이 땅 사이가 얼만큼 잘 연결이 되어 있느냐. 땅에 이 말뚝을 박듯이 이렇게 박아 놓는데, 실제 이제 땅이랑 얼만큼 잘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이제 접지 저항이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 붙여놓은 접지판, 여기 보통 이제 말뚝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 꽂아 놓을 수도 있고 뭐 한두 개 연결해서 꽂아 놓을 수도 있는데, 이 접지판, 이쪽에 꽂아 놓은 말뚝을 접지판이라고 하고, 이 접지판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땅에 말뚝을 꽂고, 이 판과 이 땅의 말뚝 이 사이에 저항이 얼만큼 측정되는지를 나중에 실제로는 측정을 해요. 물론 우리 수업 시간은 측정 안 하고 전기 공사를 할 때는 보통 이걸 측정을 해요. 이 측정 값이 바로 접지장을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접지를 하는 거는 이제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접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건물에, 만약 요즘 같은 시기에 건물에 이제 벼락이 떨어졌다, 번개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러면은 건물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이 안 가죠. 왜냐하면 건물에 벼락이 떨어지면 피뢰침소부터 해서 이게 땅으로 이렇게 다 빠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접지예요. 접지가 안 돼 있는 건물에 번개가 떨어진다 이러면은 이 내부로 새요. 전기가 위험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앞장에서 봤던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자, 전압과 전류, 저항, 이 세계관에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를 정의해 놓은 게 뭐냐면 오음의 법칙이에요. 자,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이 도체의 가한 전압에 비례하고
전기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치면 처음에 내가 이 그림 그렸던 거, 이게 건전지 기호예요. 직류전원 기호예요. 그 다음에 자, 이 건전지의 전압이 V라고 하고, 여기 저항의 값이 R이라고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 I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오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오음의 법칙은 V는 전류 곱하기 저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렇게. 이거는 학생들이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 식에서 바로 그냥 돌리면 이렇게 되죠. I는 R분의 V, 뭐 R은 I분의 V,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전압 V는 단위가 이렇게 볼트라는 단위를 쓰고, 전류 I는 단위가 암페어, 저항 R은 단위가 오hm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압과 저항과 전류 간의 관계를, 이런 회로가 있으면은, 전기 회로가 있으면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오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과 같이 이제 직류 전원, 자, 그럼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 직류, 그 다음에 교류. 직류라는 건 뭐냐 이러면은,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얘를 직류라고 해요. 교류는 뭐냐면은 시간에 대해서 값이 이렇게 변하는 거, 이렇게 변하는 거, 이 값이 변하는 걸 교류라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교류는 생각할 게 좀 더 있기 때문에, 교류는 나중에 교류 회로라고 있어, 뒤쪽에 가면 나와요. 이때 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직류, 기본적인 이론을 배울 때는 직류를 이용해서 배우는 게 편해요. 그래서 직류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은 이 내용에서는, 자, 여기에 이제 특이한 이름이 나오죠.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이게 발견자의 이름이죠. 그다음 저항을 연결하는데, 아까 봤던 그 이 저항을 연결하는데, 저항 기호는 이렇게 산이 3개, 바닥에 3개, 뾰족한 게 위아래를 3개씩 이렇게 그리면 돼요. 저항 기호는. 그래서 직렬 접속, 저항을 직렬로 접속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항을 하나, 2개가 연이어서 연결되어 있을 때 직렬 접속이라고 해요. 직렬 접속. 그다음 병렬 접속. 병렬 접속은 뭐냐? 자, 저항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연결됐을 때,
저항이 이렇게 나란히 연결됐을 때 이때를 병렬 접속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직병렬은 뭐죠? 직병렬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직렬과 병렬이 혼합. 그럼 이렇게 직렬이 하나 있고 병렬이 하나 있고 이러면은 자, 이 저항하고 이 두 저항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 저항과 이 저항 사이에는 또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류의 연결을 이제 직병렬 접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지금 여기 그려 있는 이 세 가지 케이스는 이제 가장 이제 단순한 연결 방법을 나타내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도 연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항의 접속법은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면서 이제 익숙해질 건데, 자, 얘네 둘 사이에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에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뭉태기하고 이 아랫 뭉태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관계들을 잘 따져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키리우프의 전압법칙.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자, 얘는 뭐냐면, 어떤 전원이 있다고 쳐요. 전원이 있고, 이 안에 뭐가 막 연결돼 있어.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폐쇄회로라고, 클로스드 루프라고 보통 폐쇄회로라고 하는데, 여기 뺑 둘러서, 자, 얘를 이 사이에 걸린 전압 V1, V2, V3, V4.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니까, 자, 이 플러스에서 나온 쪽이 전압이 높아요. 그럼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 루프 안에 있는 모든 전압을, 예를 들어 V1 더하기 V2 더하기 3 더하기 V4 더하기 빼기 얘를 V라고 하면 V는 0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키리우프의 전압법칙이에요. 자, 그럼 왜 여기 V에다가 마이너스를 쳤느냐? 자, 얘는 이 돌아가는 방향,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가 먼저 만났죠. 방향은 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돌아갈 때, 자, 이 루프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얘는 플러스 만나고, 그 다음 이 장치를 지나면서 마이너스가 됐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다 남은 V1, 1, 2, 3, 4는 방향이 다 맞아요. 이 돌아가는 방향이라. 근데 자, 이 원래 전원은 처음 만나는 게 마이너스 먼저 만나죠.
그러면 얘는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적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방향에 따라서 이제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정해줘야 돼요.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학생들이 이제 알기 쉽게 보통 쓰는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자, 전원 V는 전원에서 공급한 전압은 모든 장치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해서 V1 더하기 V1 장치에 걸린 전압, V2 두 번째 장치에 걸린 전압,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치에 걸린 전압, 네 번째 장치에 걸린 전압. 이게 전원에서 공급한 전압은 각 장치에서 걸린 전압의 합과 같다. 이렇게 보통 편하게 써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외로 해서 아까쯤에 배웠던 저항을 이용하면은 저항이 R1, R2, R3, R4, R5. 그 다음에 자, 요게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 회로에는 전류가. 그러면 앞장에서 보면은 오음의 법칙에서 V는 IR이라는 걸 배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 여기 V1은 전류, 여기 전류가 흐르죠. 자, 이게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 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전원에서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외길로만 이렇게 가죠. 전류가 딴 데로 새거나 이런 거는 없죠. 그러면은 요 한 길로 가는 거는 전류가 똑같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일종의 수돗물을 틀면은 이렇게 호수를 지나면서 가령 수도꼭지가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고 이제 여기에 호수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호수가 호수가 이렇게 연결됐으면 호수가 중간은 두껍고 얇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기서 수돗물을 틀면은 여기서 흘려보낸 물의 양이 나올 때 나중에 나오는 물의 양하고 이 양 두 개의 양 간에는 얘네가 같죠. 그런 것과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과 같이 전류도 이렇게 흘러요. 전류도 이렇게 흘러서 보면은 이제 자, 저항 1에 흐르는 전류, 여기 저항 1에 흐르는 전류하고 그 다음에 저항 2에 흐르는 전류는 다 같아요. 이쪽에. 그래서 그 다음에 V2는 IR2, V3는 IR3, V4는 자, V4는 내가 괜히 병렬로 그려놨는데 V4는 뭐냐면 R4하고 R5가 저항 4하고 저항 5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병렬 연결했을 때 저항값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지금 학생들 우리는 아직 안 배운 상태니까
R4하고 R5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표시만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전류를 곱하면은 V4가 돼요. 이렇게.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식 키리우프의 전압법칙을 보면은 V는 요 식을 정리하면은 요거랑 요거를 합쳐서 정리하면 I 곱하기 더하기 R4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단조롭게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여러분들 설명하는데, 연결법까지 내가 같이 설명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 이걸 지워버립시다. 이걸 지워버리면은, 우리가 얘를 지워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자, 지워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자, 단순하게, 자, V는 I,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더하기 R4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서 V는 I, R 이거 배웠죠. 근데 지금 2회로에서 저항 1과 2와 3과 4를 직렬 연결했을 때, 그죠? R1, R2, R3, R4 직렬 연결했을 때, 자, 크게 보면은 우리가 2회로를 자, V하고 2회로를 V하고 R, 그러니까 이 네 개를 한꺼번에 뭉텅그려서 표현한 거를, 이 네 개를 한꺼번에 뭉텅그려서 표현한 걸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I가 있겠죠. 그럼 이 R은 자, 이 R은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는 IR이 되죠. 그럼 이식하고 이식을 비교해 보면은 1과 2에서 비교해 보면 R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더하기 R4 이렇게 되죠. 이 1번하고 2번을 비교해 보면 이 큰 R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직렬 연결해서 저항값은, 자, 저항들을 4개를 직렬 연결했죠. 직렬 연결했을 때 이 전체의 저항값은 어떻게 되냐면 얘처럼 그냥 저항은 직렬 연결하면 그 저항값이 이렇게 더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거 여러분들이 이 화면 좀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